이거를 제가 순서를 바꿔보려고 맨 뒤에 녹을 썼는데 안 돼요. 왜냐면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행정처분 벌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먼저 하기도 그렇고 딱 하여튼 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자, 그래서 그래도 일단 해야죠. 자, 일단 협회 보죠. 협회. 자, 협회는 어떻게 한다? 성격 보죠.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인가주의다. 그래서 임의가입주의다. 자,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누구로부터 인가? 예, 국정으로부터 인가 받는다. 근데 가입도 자유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임의 설립주의다. 설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목적이 뭐예요? 자질 향상과 품위유지, 그 다음에 중개업의 제도에서 운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설립자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설립 절차 보죠. 절차는 일단 누가 있어야 돼요? 발기인 몇 명 이상? 300명 이상. 발기인이 나와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란에 하죠. 그래서 어디로 보낸다? 창립총회를 거친다 그랬죠. 자, 창립총회에서 이제 뭐 한다? 숫자가 있죠. 몇 명 이상? 예, 600명 이상. 근데 서울에서는 얼마? 서울에서는 100명. 근데 광역시도에서는 예, 20명 이상. 자, 해서 각 20명 이상이죠. 그래가지고 뭐 한다? 몇 명 이상? 600명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관을 의결하는 되죠. 정관을 의결한다. 자,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에다 뭐 함으로써? 주된 사무소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립했습니다. 자, 일단 숫자 여러분들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발기인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정신 좀 챙기시고, 아직까지 뭔가 좀 어수선하다. 자, 이제 정신 챙기고. 자, 다시 한번. 발기인 몇 명 이상? 300명 이상. 자,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창립총회 600명 이상인데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는 20명 이상. 각 20명 이상이죠. 자, 그럼 이제 지부 지회를 두어야 한다 아니고 둘 수 있다 그랬죠.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계. 자, 이때 둘 수 있다 그랬고요. 지부 설치한 때 누구의 신고? 시도에서 신고하죠. 지회 설치한 때 누구한테 신고? 예, 일단은 이건 등록과정,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유업무로서 납부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공제사업이죠. 자, 공제와 관련된 부분, 공제사업 범위는 일단 공제기금 조성하고 공제금 지급, 공제성하는 부대 업무할 수 있고요. 공제 사업할 때 공제규정 제정해서 누가 승인받는다? 국장이 승인받는다 그랬죠. 변경 하우스할 때 누가 승인? 국장에게 승인받는다 그랬죠.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예, 500만 원 같아요.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그럼 틀리다 그랬습니다. 자, 공제규정과 관련된 부분 위반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누가 쫓아온다 그랬어요? 국장이 쫓아온다 그랬죠? 국장이 쫓아가서 고쳐라. 이게 뭐예요? 시정명령이죠? 그거 위반하면 그때 500만 원 같아요 그랬죠? 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공제규정, 공제계약 내용 들어가고요. 회계기준 어떻게 되죠? 복지기금과 손해배상기금. 이때 회계는 뭡니까? 다른 회계와 분리해서 처리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책임주무 적립하라 그랬습니다. 자, 책임주무 적립하라. 책임주무 어떻게 돼요? 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자, 전용하고자 할 때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받아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실적 공시는요? 자, 운영실적 공시하라 그랬죠? 매 회계는 종료가 되면 3개월이네. 운영실적 공시하라 그랬죠? 자, 일단 여기 어디다 공시하라? 일간신문, 그 다음에 또 협회부, 협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라 그랬죠? 요거 운영실적 공시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 자, 공제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협회에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둔다 그랬죠. 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몇 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 19명. 몇 명 이상 없죠? 그냥 19명 이내. 그 대상. 자, 구성 운영대행관에서는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을 보면, 자, 국토교통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명 있죠. 그 다음에 협회의장과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장이 추천해서 국토장관의 승인받아 유촉하는 사람 있죠.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회장과 그 다음에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있죠. 회장과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둘 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둘 묶어서
전체 임원수의 얼마? 네,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운영은, 자, 임기는 몇 년? 2년. 그 다음에 1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연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둔다. 호선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두는데, 간사 서기는 공정을 담당하는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의결 절차, 과반수,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의결한다.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공제와 관련된 검사감독, 금융감독원장이 검사할 수 있죠? 공제에 대해서. 단, 이거는 금융감독원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국장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되죠. 그러면 이때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요구합니다. 근데 협회에서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왜 500만 원 과태료예요? 지도 감독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왜 검사해요? 회계검사하는 거죠. 근데 국장이 회계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에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도감독이 하나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자, 단독이 아니라 지도감독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공제사업 운영에 명령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산상이 불량해서 중개사업 피해자라든가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때는 개선 명령할 수 있다. 자, 뭐랬죠? 집예장의 변경 명령할 수 있다 그랬죠. 집예장, 집 업무 집행방법. 자, 집행방법. 그 다음에 예탁기관, 장부가격 변경 명령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적 가선 이렇게 불건전할 때 불에다가 적립금부할 때 적립에 동그라미 쳐놓으라 그랬죠. 가치가 없다 은제는 자산에 대한 손실처리. 가짜에다 동그라미, 손실처리 때 손에다 동그라미. 불적 가선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손실처리. 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손실처리. 예, 이렇게 뒤집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공제규정 준수하지 않으면 공제사업의 건전성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개선 명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건전성 유지 나옵니다. 자, 재무건전성. 자, 일단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라 했죠. 자본의 적정, 그 다음에 자산의 건전, 유동성 확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재무건전성 유지는 세 가지다. 자본의 적정, 자산의 건전, 유동성 확보. 그러면 이때 지급 여력 비율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00을 유지하라. 틀리라고 그랬죠.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라.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지급 여력 비율은 조심하라 그랬죠. 뭘로 나눈 비율?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거 뒤집어 놓으면 틀리다 그랬죠. 지급 여력 기준금액을 지급 여력 금액으로. 참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막 바뀌어서 나누기 바뀌어서 하면 답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대한 징계임 요구 있었죠. 자, 공제규정 위반했을 때, 계산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재무건전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요 세 가지 때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 할 수 있고 시정명령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협회 지도감독, 협회, 자, 주된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에 대해서도 모두 지도감독권자는 누구? 예, 국장이죠. 자, 지도감독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 과태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고, 협회 사무소 출입해서 장부서로 조사검사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자, 출입할 때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이라.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죠. 자, 그러면 지금 500만 원 과태료가 뭐뭐 있었죠? 500만 원 과태료. 일단 운영실적 공시 위반, 지도감독 위반, 금융감독원장 하는 것은 지도감독에 들어가요. 이건 지도감독 위반으로서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개선명령 위반 있었죠? 아, 개선명령 위반은 500만 원 과태료가, 개선명령 위반 500만 원 과태료는 왜 제가 착각을 하냐 갑자기. 자, 시정명령 위반 있었고, 개선명령 위반. 자, 그래서 개선명령 위반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또 징계임 요구 위반 500만 원 과태료였죠. 자,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는 몇 개? 크게 4가지죠. 자, 다시 한번 운영실적 공시 위반, 개선명령 위반,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 위반,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 이렇게 네 가지가 500만 원 과태료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핵심 문제 17번 보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에 자, 회원 300인 이상이 참석한 발기인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한다. 자, 그럼 600명 이상의 발기인이 그것도 틀리죠. 자, 600명 이상이 참석한 어디에서? 창립총회에서 있어요. 창립총회에서. 발기인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지급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하며 책임준비 전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료, 예, 수입액이죠. 지급액이 아니고. 야, 그래도 이제 찾아내네요. 이게 이제 하나씩 이런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연습을 일단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공제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집행 감독하기에 국토교통부에 둔다. 자, 지금 공제사항 심의하고 업무집행 감독하는 건 맞죠? 누구에게? 협회 둔다. 자, 지급 여력 비율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해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 일단은 제가 요거는 맞는 걸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틀린 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 놓으면 틀리다 그랬죠? 지급 여력 기준 금액을 지급 여력 금액으로 이렇게 되면 틀려요. 자, 그럼 이제 문장 바뀐 것들 조심을 해놓으라. 그러니까, 자, 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달달달 외우려고. 여러분들은 머리가 참 좋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외우는 걸 못하겠던데. 다 외워놓습니다. 왜요? 아니요. 저는 참 암기력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애먹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대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토지거래허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안 들어와요. 이건 어차피 이제 내년부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거래 부분은 참 하는데 이게 머리 참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닥치면 또 들어와요 또. 닥치면 들어오는데 지금 아마 좀 여유가 있어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눈에 보고 익히라 그랬죠. 눈에 자꾸 익혀놓으면 나중에 잘 몰라도 찍으면 그게 답이에요. 이게 틀린 것 같다 느낌에 갔다가 나중에 보면 답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반복해서 보라 그랬죠. 자, 지도감독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지도감독. 자, 지도감독 관청이 어떻게 돼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 지도감독 관청인데 이때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도감독 대상자가 누구였죠? 대상자가 일단 개업공개사하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그랬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무등록업자까지가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지도감독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실에 출입해서 장부서류 조사검사관을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사무실 출입할 때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이 내보이라 그랬죠. 자, 이때 증표가 뭐였죠? 공무원증과 그 다음에 조사검사 증명서를 얘기한다 그랬고요. 이때 사무소는 누구 사무소만? 개업공개사, 중개사무소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사무소 출입 규정은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협조 요청. 일단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함에 있어서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고 뭐 때문에?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협회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관계기관,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누구는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협회는 따라야 된다 그랬죠. 협회는 따라지면 안 된다 그랬고요. 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경우가 부동산 투기 등 거래동협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법 위반 행위 확인, 그 다음에 또 공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죠. 자, 이때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거래정보사업자는 그냥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과태료. 지정취소 사유 아니죠. 자, 지정취소 아니고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자, 협회는 어떻게 되죠? 지도감독 위반합니다. 공인중개협회는 금방 했었죠. 500만 원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같아요.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제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항상 여기다가 보치게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놓는데, 자,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포상금 대상이 뭐였죠? 무거양, 무등록, 거짓부등록, 양도대양수. 뭐에 대한 거? 자격증과 등록증, 양도대양수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일단 체크해 보시고. 자, 무등록, 형벌 어떻게 되죠? 무거운 형벌 3-2죠. 자, 거짓부정등록 3-2죠. 그 다음에 또 양도대양수 1-2. 자, 그러면 이런 포상금 신고 또는 고발 장소는 어디다? 등록, 관청 또는 수사기관이고요. 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얼마를 지급해요? 50만 원을 지급하죠. 자, 국가에서 얼마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고요. 자, 조건은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또 검사에 뭐가 있어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있죠. 자, 그러면 이때 포상금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 신청서 제출하라 그랬죠.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수사기관은 처분 내용을 줘야죠. 그래서 지급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부터 언제까지? 1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한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균등배분이 원칙이고, 자, 1사건에서 2건에서 신고 또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핵심 문제 18번 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에 국토교통장관은 개업공개에 대하여 감독상 명령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할 수 있다. OX 틀렸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은 개업공개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OX 예, 맞죠? 지금 하나씩 잘라보는 거예요. 국토교통장관은 개업공개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다. 예, 행정처분은 못하죠. 행정처분 누구만 하는 거? 예, 등록 관청만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함에 있어서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요청에 불응할 수 있다. X, O 맞는 내용입니다. 자, 협회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죠. 이때 누구는 따라야 된다. 그러면 관계기관은 불응할 수 있죠. 자, 이 관계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단속하는데 파출소에다가 경찰서에다가 경찰 인력 좀 도와주세요. 요거 단속하는데 근데 경찰에서 우리 바쁘니까 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불응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누구는 따라야 된다? 협회는 따라야 된다라고 됐죠. 이거 한 바퀴씩만 돌려놓은 거예요. 자, 3번에 등록관청과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기관이며 포상금 지급기관이다. 포상금 지급기관은 수사기관은 아니죠. 검사의 공소제기 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소제기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1사건에 대해 인이사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배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죠. 합의가 없으면 균등이죠.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부분이죠.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부터는 자, 이제 칠판을 보면서 잠깐 보죠. 뭐 기왕 늦은 거 천천히 하죠. 뭘. 저 좀 늦게 가도 되죠? 예. 저도 그냥 표 좀 늦게 끊어놨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조금 늦어도 그러니까 그냥 좀 천천히 하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를 한번 보죠. 지정 취소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하죠. 국장이 자 지정 취소를 하야한다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할 수 있다죠. 자, 그러면 지정 취소 사유를 보면 일단 거짓 부전봉보로 뭐 했을 때? 지정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운영 규정에 대해서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1년 이내 뭐예요?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사망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거짓 부정 지정, 부정범 지정받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형벌 어떻게 되죠? 예, 형벌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 위반, 운영규정은 일단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받은 또 3월 이내 지정해서 국장에 승인받으라 했죠. 이런 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 500만 원 지정 취소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위반이 있었죠. 정보공개 위반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무선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자, 이거는 뭐가 된다? 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부터. 그 다음에 사망예산 요거는 운영 불가능하죠. 이거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지정 취소는 후속 조치가 없다 그랬죠? 지정 취소는 뭐 지정서 반납이라든가 어디 통보한다든가 이런 규정 없고 결격 사유도 없다.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했었죠.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누구?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하고 그냥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하여야 한다 했죠. 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자, 여러분 프린트본 보고 칠판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자격 취소는 부양자직 네 가지 있었죠.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양도대여 했었죠. 양도대여 했을 때,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뭐 했거나 업무했거나 아니면 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했을 때, 자격정지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위법 위반해서 뭐 했을 때 징역형 받았을 때 이렇게 되죠. 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일단은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시험이 무효가 되죠. 취소되고 형벌 어떻게 되죠? 자, 요거 형벌 없다 그랬죠. 자, 형벌도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하면 자격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 어떻게 되죠? 1-1이죠. 자, 이거는 소속공개사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습니다. 이중 소속했습니다. 어떻게 된다? 자격 취소. 이중 소속은 형벌 1-1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범에서 징역형. 벌금형 취소사유? 아니죠. 타법 위반에서 징역형 취소사유? 아니고요. 자, 그럼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어떻게 된다?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7일 이내 반납하라 그랬고 자, 이거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반납할 수 없을 때 사유서 제출하라 그랬죠. 사유서를 제출하라. 자, 일단 사유서 제출하지 않을 거라 반납하지 않았으면 100만 원 과태료. 자, 이 교부한 시도사는 자격 취소 처분하게 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회사에게 통보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네, 5일 이내. 이거는 왜 보고 통보하라 그랬어요? 시험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반납 규정과 그 다음에 보고 통보 규정은 자격정지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틀리죠. 교부한과 사무소가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사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그랬죠.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어디로? 교부한 시도에 통보하면 교부한 시도사는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앉아서 코 푸는 거라 그랬죠. 자, 일은 누가 다 하고? 일은 사무소 소재지가 다 하죠. 그러니까 청문까지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과를 교부안으로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교부안에서는 앉아서 취소 처분되는 거라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있었죠. 자, 자격 정지는 자, 이거는 교부안 누가 하고? 교부안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몇 월 범위내에서? 6월 범위내에서 자격 정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자격 정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자격정지 사유는 이인설거지 이렇게 썼죠. 자, 이중 소속했을 때,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뭐 했을 때?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계약서 작성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했을 때?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벌써 좀 졸리죠? 밥 먹고 나서 자, 하필 또 요때 제가 늘 그러죠. 하필 또 요때 이거 하는 거. 하필 요때 그 졸리고 할 때 다른 거 할 때도 졸리는데 또 이거 할 때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해놓고 5시간 해놓고선 또 밥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자, 보죠. 이중소속.
이중 소속은 일단은 1-1이죠. 1-1이면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인장관련 위반 요거 확인 설명서. 자, 여기서 기간 기준 나오는 게 있었죠. 이중 소속 기준이 6개월. 그 다음에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6개월이죠. 금쟁이 6개월. 뭐 금쟁이는 1-3다 있었고. 자, 이때 기간 기준으로 이 기준은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자격정지 기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죠. 자,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 낸다. 근데 반드시 그 기준으로 처분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위반의 동기결과 횟수 참작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기준 잘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실을 어디서 먼저 발견하면 꼭 저기 이렇게 또 보니까 벌 쓰는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떠든 사람들 저 뒤에 나가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딱 상황 보니까 딱 그 상황이 되네 지금.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딱 보니까 그 상황이죠. 자, 일단 보죠. 이 등록관청 이 사실을 먼저 발견하죠. 먼저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그 사실을 어디로? 시도의사에게 통보를 했죠. 이때 시도의사는 자기 관할 시도의사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때는 또 교부안과 사무소가 틀릴 수 있죠. 그때는 자격 취소할 때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죠. 교부안과 사무소가 틀리면 일단 어떻게 돼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가 절차 이행한 다음에 교부안 시도의사에 통보한다 그랬죠. 자,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8번 문제 18번, 19번인가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서를 국토교통부에 반납할 의무가 없으며 3년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다. 1번 맞는 내용입니다. 자, 반납할 의무 없죠. 3년간 지정받지 못하지도 않죠. 지정 취소되면 그냥 다시 요건 갖춰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나 형벌은 없다. 그렇죠. 부정한 방법 취득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죠.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자격 취소 사유를 발견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한다. 자, 여기서 얘기 나왔죠.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한 경우 있겠죠. 자격 취소 사유 이런 경우 이거 틀립니다. 자, 자격 취소 사유 발견은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 규정 없어요. 자격 정지만 있는 내용입니다. 4번에 시도지사는 소속공개사가 금쟁이라는 경우 위반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2개월의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이 문장 잘 보세요. 자, 금쟁이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자, 기준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러면 이 6개월을 기준으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랬죠? 올릴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는데 내려도 얼마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 범위에서죠. 그러니까 3개월까지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2개월 처분하는 거는 이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5번에 자격정지 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하지 아니한다. 자, 시효 제척기간이죠. 이거 뭐만? 업무정지만이죠. 업무정지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보죠. 자, 절대 등록 취소. 자, 절대 등록 취소. 이거는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죠. 누가요? 등록관청이 하여야 한다. 자, 사망 해산 했었죠?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에 해당된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양도되어 있었죠. 양도되어. 그 다음에 또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1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뭐 받고 뭐 해?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이렇게 했죠. 자, 사망해산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태죠. 자, 등록 취소한 데다도 효력이 없어진 상태고 사망해산하면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사망해산으로 등록 취소된다. 이때 등록 취소는 3년 적용
안 된다. 이거는 3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거짓 부정법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럼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요. 형벌 3-. 형벌 꼭 기억하라 그랬죠. 같이 기억해놔야 돼요. 따로따로 기억하면 안 돼요. 자,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 3-.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이거는 뭐 적용하지 않는다? 3년 적용한 등록 취소는 3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요. 이중 나왔으니까 형벌 1-죠. 자, 양도되어 등록 반드시 취소되죠. 등록증 양도되어죠. 취소되고 형벌 1-. 양도되어 나오면 무조건 1-1이라 했죠. 그 다음에 자, 이건 두 가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이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였죠. 자,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되죠? 자격 취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다섯 명째 뒤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죠.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제 연속 처분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한번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고, 자, 상대 등록 취소 보죠.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칠판에 쓴 거 지금 당장 머릿속에 다 집어넣지는 못하죠? 이거를 자꾸 반복한다 해야지만 된다고 했으면 눈에 계속 익혀줘야 돼요. 자, 일단 상대 등록 취소 보죠.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누가요? 등록관청에서. 자, 그러면 이때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 기준에 어떻게 했을 때? 미달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점을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겸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해서 뭐 했을 때? 휴업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계약 시 물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약서 관련했죠. 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또 거짓 기재, 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이중계약서 작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그 다음에 금지 행위에 위반된다면,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원을 위반으로 최근 몇 년 이내? 예, 2년 이내에 몇 회? 2회 이상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회 이상,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등록기준 미달,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죠. 근데 이건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거. 이거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 3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계사무소 임시중개소 설문하면, 자, 이중사무소인데, 자, 여러분들 이중등록과 이중소속하면 절대죠. 근데 이중사무소는 뭐가 된다? 상대. 형벌은요? 예, 이중 나오면 형벌 1-1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겸업과 관련 위반, 이거는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었고, 6월 초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초에서 휴업했을 때 상대 등록 취소였죠. 자, 전속중개계약 시 두 가지 의무 위반.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개하지 말 것을 주셨는데 공개를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계약서 요거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소속공개서 위반하면요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쟁이는 1-1과 3-1. 금쟁이를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죠. 소속공개서 위반하면 예,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받았을 때 계속 자꾸 반복해줘요. 안 기해놓으면요 나중에 끄잡아내기가 힘들어져요. 계속 반복해서 눈에 익혀져요. 아마 제 강의를 계속 들었던 분들은 거의 다 한 번씩 대답이 나와요. 순서대로 얘기하라고 못해도 하나씩 찍으면 거의 대답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자, 이제 3회 이상 최근 1년에 3회 이상 뭐 받고 봐야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행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되죠. 그러면 등록증 반납해줘야죠. 며칠 이내? 7일 이내. 이거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때 분실 등의 사유로는 사유서 제출 규정 없죠. 자,
자격증 반납이 있죠.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 제출 규정 없습니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업무정지 보죠. 업무정지는 몇 월 범위에서 6월 범위에서 등록관청에서 하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업무정지 부분에서 보면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시효가 있었죠. 시효 3년이죠. 3년. 이거 뭐예요? 안 들키고 면전이 지나가면 3년이 업무정지 처분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업무정지 사유를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죠. 고용인에 대해서 채용했는데 결격 사유고용 채용했거나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전속 중개계약 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정보망 거짓 공개했거나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 지도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자,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 네, 2회 이상 뭐 받고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과태료 책임. 자, 지금 연속 처분 위반한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1회라도 처분받았을 때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업무 지역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거는 누구 거? 부칙과였죠. 이거는 부칙과 관련된 부분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법 또는 이법 명령 처분, 이법 또는 이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됐죠. 자, 고용인 결격사유 채용했습니다. 2개월 내 해소 아니면 업무정지라 했죠.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된 부분, 전속중개계약 시 전속중개 안 썼거나 몇 년간? 3년간 보냈어. 서식 관련 위반하면 뭐예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서식 관련 위반,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까지 모두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죠. 교부보관까지 모두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짓공개, 정보망과 관련된 부분, 거짓공개, 거래완성 사실 통보, 마찬가지로 다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위반.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자, 다시 한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지금 업무정지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좀 정신 좀 챙기라고 지금 업무정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원.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등록소. 여기에 모두 뭐 해당되는 거? 업무정지 사유를 했죠. 다음 중 업무정지 골라라. 이거 나오면 다 업무정지 찍어야 돼요. 업무정지는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2회 이상.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 뭐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입니다. 자, 이제 요거 구분하는 방법. 연속 처분 위반된 거. 자, 2회가 나온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두 개 있죠?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쫙 나왔다면 절대 등록 취소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하나라도 어딘가 껴들어가 있다면 업무정지, 이렇게 구분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회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상대 등록. 근데 이 상대 등록 취소가 요거는 자, 절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조심할 것. 자,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에 했다. 그럼 업무정지 두 번의 업무정지 행위를 한 거죠? 요거는 절대죠. 그래서 절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고 나머지는 상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자,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쭉 나오면 절대 등록 취소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업무정지, 3회가 나왔다면 상대 등록 취소. 단 절대가 될 수도 있다. 그걸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지역범위 위반 부칙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독점규제 및 이어서 한 번에도 위반한다면 지역범위 위반했을 때 이법 또는 이법 명령 위반. 자, 이거는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죠. 오늘 아까 잠깐 언급한 거예요. 고용인 신고. 포괄적 규정이라 그랬죠. 이법 또는 이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처분이 없거나 그럴 때 요걸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업무정지인데, 자, 고용인 신고.
자, 고용 채용 완전까지 신고.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규정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해당돼서 업무정지라 그랬죠. 아까 계약금지 예치.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일단 약정하라 그랬죠. 인출도우미업부 실비 거래안전 약정하고 예, 분리해서 자기 소유의 증거 분리하라 그랬고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사본교부자라 그랬죠. 자, 그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업무정지 기간 기준에서 보면 자, 고용인 요거 6개월이죠. 그 다음에 또 거짓 공개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또 상대 등록시 기준 6개월이죠. 이외상 기준 6개월. 독점규제법과 관련해서 부당경쟁 제한, 즉 소위 말하는 담합행위한다 그랬죠. 그 위반은 기준, 그거 위반해서 과징금 받으면 6개월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는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요 4개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라. 근데 반드시 이 기준대로 처분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위반행위 동기결과 해치하면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5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할 때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하면 업무정지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승계 부분을 잠깐 보죠. 자, 행정제재처분 승계와 관련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에 개업공개 지위가 어떻게 된다? 승계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는 폐업 기간이나 사유 등을 고려하라 그랬고요. 자, 폐업 전 행위에 대한 처분,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승계가 되니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폐업 기간에 따라 행정처분 안 하는 경우 있었죠. 자,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행위입니다.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폐업 기간 몇 년 초과된다면? 예, 3년 초과된다면. 자, 그 다음에 폐업 전 행위가 업무정지 행위입니다. 폐업 기간 몇 년 초과된다면? 예, 1년 초과된다면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처분한 것의 승계가 있었죠? 처분한 것의 승계 뭐 있었어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처분한 거 이건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한 것은 처분일로부터죠. 몇 년간? 1년간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해를 하고 넘어야 돼. 이해를 못한다면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해도 좀 찾아와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핵심 문제 20번 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도감독상 명령이 위반합니다. 개업공개사 그럼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많이죠?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거예요? 뭘로 정한다? 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된 것을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자, 지금 이 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는 것을 사유로 이게 뭐죠?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년 적용 안 한다. 사기결 세 가지 있죠? 3년 정하는 거. 그러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라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만 계산하면 되죠? 이해됐음? 되고 있는 거죠? 거의 됐어요? 덜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이 결격 사유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결격 사유 등록 취소 3년 적용 안 된다 그랬죠. 뭐만 결격 사유 기간만 계산하면 되죠. 등록 취소 3년 계산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 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폐업기간 및 폐업사를 고려해야 한다. 예, 4번이 맞네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폐업 일로부터 1년간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 승계된다. 이때 어떻게 돼요? 처분일로부터죠. 처분일부터 1년간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벌칙 부분. 벌칙은 뭐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자, 3-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할 거예요. 금쟁이 3가지에 무거운 거 2개 올려놓으면 된다 그랬죠? 무거운 거 2개 올려놨습니다. 금쟁이 3가지 뭐였죠? 증직,
예, 쌍투 이렇게 되죠. 자, 뭐죠? 무등록.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 있죠. 자, 그리고 뭐 있다?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 있었고요.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쌍방, 대리가 있었죠. 투기, 조작 이렇게 했죠. 자, 이건 미등기 전매중개, 전매제한 등급 중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무등록. 자, 이거는 일단 형벌 3-2고요. 자, 행정처분 절대등록처, 상대등록처. 지금까지 낚이면 안 됩니다. 또 낚였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무등록은 등록 안 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등록 취소 할 리가 없죠. 자, 이거는 뭐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낚이지 마세요. 이게 낚일 일도 없다, 이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나 한번 또 낚아봐야지. 모의고사 할 때는. 근데 그때도 또 얘기합니다. 자, 무등록, 절대등록 취소, 상대등록 취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절대등록 취소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요거는 일단은 뭐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자, 거짓 부정 등록 3-2죠? 자, 이거 절대등록 취소, 상대등록 취소. 예, 절대등록 취소죠. 증서 중개 매업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 조작은요? 금쟁이죠. 금쟁이니까 상대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1 부분이 있었죠? 1-1 부분. 자, 1-1 부분은 일단 관련되는 거 묶어서 보면 양도, 대여, 그 다음에 양수 있었죠? 자, 뭐에 대한 거? 자격증과 그 다음에 또 등록증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에 대해서 뭐 한다? 금지. 자, 유사명칭 금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무소 설치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등록, 이중 소속부터 먼저 그죠? 자,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 있었고요. 이게 사무소 설치했거나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소를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었죠? 뭐 했을 때? 광고했을 때. 그 다음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있었죠? 요건 누구 거? 거래 정보사업자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비밀준수. 비밀준수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면 뭐예요? 매무수거 있었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매매업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무등록업자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보수, 초과수 있었죠? 초과, 수수 있었고, 거짓언행 이렇게 했죠. 자, 양도대양수 하면, 빌려줬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형벌 1-1이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등록 취소되고 1-1이라 그랬죠. 자, 양도대하면 항상 머릿속에 취소되고 1-1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공인 아닌 자 있었죠? 자, 아닌 자. 일단은 어떻게 한다? 유사명칭. 자, 아닌 자가 명칭 사용 형벌 1-1.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하면 어떻게 된다? 1-1. 이중 나오면 형벌 1-1.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소물. 요거는 절대등록 수수죠. 요거는 뭐예요? 상대등록 수수.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자, 정보공개 위반, 거래정보사업자.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다 위반하면 1-1이죠. 이건 또 하나 더 뭐 있었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머리가 아프죠? 예. 네. 이거 한 10번만 계속 반복해서 아마 수업 들으면 어느 정도 머리가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근데 10번 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자, 이제 비밀준수 위반. 이거는 반의사불벌죄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금쟁이 상대등록 수수 1-1. 금쟁이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놓으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양벌 규정이 있었죠? 그를 보라는 누구도 보란다? 개업, 공개서, 동제 규정된 뭘 구한다? 벌금형을 구한다.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뭡니까? 결격사에 해당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요까지가 이제 1-1 부분. 자, 그래서 1-1은 금쟁이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라 그랬고요. 기억했다는 전제 조건에서 1-1은 3개만 기억하라 그랬죠. 양도대 나오면 뭐다? 예. 자,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단, 금제인은 다 기억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양도대역 1-, 아닌 자가 명칭 쓰거나 광고 1-, 이중 나오면 요 3개만 기억하면 벌써 8개 하지죠? 요 3개만 기억하면 형벌은 어지간한 다 그것을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00만 원 과태료 있었죠? 500만 원 과태료 부분 보면 운영 규정에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있었죠? 연수교육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지도감독 있었죠?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요거는 누구 거? 거래정보사업자과 누구 거? 협회 거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거래정보협회과 묶었어요. 그 다음에 협회 운영 실적 공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개선명령이 있었죠. 개선 명령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었죠? 예, 임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해임 요구 위반했을 때, 이거 있었죠? 징계 해임 요구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운영규정 위반 요거는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와 이건 꼭 기억해 놓으라 했죠? 지정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 위반 이거는 누구 거? 개업공개사과죠. 개업공개사과 2개 있었죠. 연수규 위반과 확인설명 위반. 소속공개사과 하나 있었죠. 연수규 위반이 있었죠. 자, 확인설명을 이거를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500만 원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위반은 거래정보하고 협회과 한꺼번에 들어가고요. 자, 일단 협회과 4개죠. 지도감독 위반, 운영실적공시 위반, 개선명령 위반, 임원의 징계 위반. 이건 협회과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의 과태료 있었죠. 이하의 과태료 있었습니다. 자, 개시 의무를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개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또 성명 표기. 명칭 못하죠? 명칭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성명 표기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되죠. 성명 표기 위반.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이전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다음 휴폐업 신고 있었죠. 휴폐업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보증 설명, 그 다음에 또 증서 사본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미반납 있었죠. 미반납 취소됐을 때 자격증과 그 다음에 또 등록증 미반납 있었죠.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자, 개시 의무 위반 뭐 개시하라 했어요? 등자수업 등록증 원본이죠. 자, 자격증 원본 누구 것까지? 소속 공주에서 것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수율 편대표 업무분수 설정 서류 4가지 안 하면 100만 원 같아요. 자, 개업공개사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 사용하라 그랬죠. 부칙개업공개사는 공개사무소는 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성명표기. 자, 5개월 공금 중 가로 세로 돌처럼 옥상 4가지 간판에 성명 인식할 수 있는 표기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광고할 때 성명소연 4가지 표기하라 그랬죠. 성 뭐예요?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4가지를 표기하라 그랬죠.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나 안 했을 때, 하고자 할 때, 휴업폐업 하고자 할 때 안 했을 때, 중개가 완성되면 보전에 설명하고 증서사본 교배주라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죠. 자, 자격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면 반납하라 그랬죠. 둘 다 며칠 이내? 7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죠. 자, 이거라면 100만 과태료는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 징수합니다. 이거는 누구 거? 거래정보하고 협회 거죠. 거래정보 협회 거는 국장이 부과 징수하고 시도의사가 부과 징수하는 게 뭐 있었어요? 시도의사가 부과 징수하는 거 자격증 위반납,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도의사 하는 거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등록관청이죠. 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징수 일단은 그 기준이 있었죠. 기준은 제가 강의 안 했죠. 과태료 부과 기준. 뭐 위반행위 기간별로 해서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막 있는 거 강의 안 했죠. 혹시나 나오면 찍어라 그랬죠. 대신 이거는 기억하라 했죠. 위반행위 동기결과 해수 3자에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다. 가중할 때 그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요. 부과 기준은 뭘로 정한다 그랬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기왕 문제까지 풀고 쉬죠. 자, 핵심 문제 21번 보죠.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자의 형벌은 같다. 맞아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형벌 3- 형벌만 일단 대답해보세요. 거짓 부정 등록 형벌 3- 거짓 부정 지정 형벌 없죠. 지정은 형벌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개 이상 중개사무소 둔 자와 이중 등록한 자의 형벌은 같다. 이중 나오면 형벌 1- 같죠? 2번이 맞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와 중개사무소 등록한 자는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은 개업공개에서 형벌은 같다. 무등록은 자체는요 3-2죠. 그 알면서 의뢰받은 것은 1- 이렇게 되죠. 자격증 개시하지 않은 소속공개사와 연수교육 받지 않은 소속공개사의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자, 소속공개사 자격증 개시하지 않았죠? 그 자격증 개시하지 않으면 누가 과태료 먹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먹죠. 그럼 누가 부가징수해요? 그렇죠. 등록관청. 연수교육은 소속공개사 먹죠. 이건 누가? 시도지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연수교육 담당은 시도지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 부과한다. 이게 틀린 거죠. 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개사무소 명칭을 쓴 경우와 개업공개사가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 쓰지 않은 경우 형벌 같다. 위에 것은 1- 밑에 것은 100만 원이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걸 안 기해놨다면 이런 문제 풀기 한참 헤맵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익혀두라 그랬죠? 자, 쉬시죠?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법 하죠.